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사주풀이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도깨비 사주를 가진 남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먼저 이 스토리텔링 내용은 호신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호신쌤 TV도 지금 유튜브로 하고 계시고, 서구당 김재영 선생님한테 사주도 사사 받으시고, 저도 김재영 선생님 제자로서 어떤 사형 같은 분이신데, 호신 선생님의 명리 칼럼에서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같이 풀어볼 사주는 여기에 있는 김인현, 신미월, 무인, 일의 사주를 갖고 계신 남자분인데요. 몇 가지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남자분이다, 그쵸? 가진 남자라고 해서 남자, 그리고 연예인이다.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연예인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재미있게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김인현이면 몇 년도죠? 김이? 자, 여러분 이제 사주를 공부를 지금은 팍팍 해당 간지에 따른 연도가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김인현이면은 1979년이다. 1979년이면 지금 올해가 2021년이니까 한국 나이로 한 43세 되겠네요. 그렇죠. 자, 무인년이다 그러면 98년, 그치? 신민년이면 91년,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갑자에 따른 연도를 바로바로 이렇게 알고 싶어서 아무튼 무한 반복을 했고, 또 사주도 많이 풀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숙지 암기게 된 어떤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좀 도사소리를 듣고 사주를 빨리빨리 이렇게 좀 풀어 나가려면 기본 간지의 연도, 뭐 이렇게 무진년이다 1988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금 해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를 알 수는 없어요. 뒤에 이제 제가 이분의 시를 추론하는 내용도 대략 무슨 시 같다라는 어떤 이분의 어떤 그 행적이라든가 스타일 이런 걸 보고서 제가 시도 추론하는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연월일시를 봤을 때 이 사주를 보면 어떤 게 여러분 떠오르나요? 탁 보면 토가 많네, 응? 겁재, 비겁, 겁재가 많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 보통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딱 보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사주를 풀이하는 루틴, 아니 매뉴얼,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 놓으면 뭐 어떤 구조의 사주가 와도요, 그거대로 일단은 키를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큰 곡간 열쇠에 큰 키 하나만 탁 넣으면 웬만한 게 문이 열렸지만, 지금의 어떤 사주는 워낙 직업도 다양하고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문을 열 때 어떤 이 번호키 있죠. 옛날에 우리 자물통에 번호 눌러서 하는 키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또 삐삐삐삐 하는 전자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지문이나 이 안구, 동공으로 하는 키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기본은 열쇠를 꽂아서 돌리든 번호를 누르든 자기만의 뭔가를 풀어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 보통 초학자나 공부를 좀 하셨어도 이게 실전 통변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첫마디 띄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 보면 무인일주다, 편관을 깔고 있네, 힘들겠네, 신금이 월간에 있고, 기미, 미미, 토가 많으니까 겁재가 많아서 고집은 세겠네, 뭐 이렇게 하고, 토가 많으니까 뭐 화개살이 있나, 뭐 요 정도로 하면서 더 이상 통변을 진행을 못 하는데, 일단 신강신약관법으로 저는 신강신약관법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1번, 신강하냐 신약하냐, 그렇죠?
신강하냐 신약하냐. 일단은 겁재가 이렇게 많으니까 일단 신강하다. 이 시주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여기에 이제 뭐 화나 화기운이나 토기운이 있으면 완전 이제 신강해지는 거죠. 근데 식재관인 금이나, 그쵸? 뭐 수나 목이나 이게 들어가면 신강신약이 조금 이제 중화가 돼서 조금 어떤 기운이 왔을 때, 어떤 용신이 왔을 때 이게 잘 풀린다 안 풀린다를 선뜻 말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요 3주 년, 월, 일만 봤을 때는 신강하다. 왜냐면 겁재가 토, 그쵸? 이 비겁의 기운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신강하면 용신이 뭐죠? 이거를 빼줄 수 있는 이거의 용신은 우리가 십성으로는 식, 재, 관, 식상, 그 다음에 재성과 관성이라고 해줄 수가 있죠. 왜냐면 식상은 내가 생해서 힘을 빼주는 거고, 재는 내가 극해서 내 힘을 좀 빼야 되고, 관은 나를 극해서 나를 통제함으로써 내가 좀 힘이 제대로 못 쓰는 어떤 그런 기운인데, 오행으로 따져보면 식은 뭐죠? 이게 금이죠. 토생 금 하니까 금. 재는 뭐죠? 토극 수 하니까 수. 관은 목극 토 하니까, 자, 그러면 금, 수, 목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그래도 사주의 어떤 치우침이, 오행의 치우침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식재관 또는 금이나 수나 목이 용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용신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분의 대운을 한번 써볼까요? 대운. 식재관. 이걸 이제 좀 대운을 식이 금, 수, 목. 자, 용신 이제 대운을 한번 써보면 이분이 남자분이니까 역행을 하죠. 경호, 신미, 경호. 그 다음에 기사, 부진. 그러니까 사주 육식갑자도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뒤로도 하다 보면 외워지지가 잘 않아요. 일부러 좀 공부를 해서 연습해서 숙달해서 외워야 됩니다. 무진, 그 다음에 정묘, 병인, 을축, 갑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운이 역행해서 흐르겠죠. 이분이 1대운이거든요. 1. 그렇죠? 11, 21, 31, 41, 51, 60일. 자, 이렇게 대운이 흐른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금수목이 용신이에요. 그러면 용신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금, 그쵸? 토 아니고 쭉 여기 용신, 목. 동그라미가, 그쵸? 금수목이고요. 그렇죠? 네, 검정 세모가 이제 흉신, 그쵸? 운이 안 좋은. 왜냐면 신강할 때는 비겁이 많기 때문에 흉신은 안 좋을 때는 토를 생해주는 인성, 그쵸? 인비가 흉신이다, 식재관이 용신이다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빨간색으로 좀 그려보면 여기 다, 그쵸? 이 운 같은 경우는 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분이 기사, 무진, 아주 안 좋겠네요. 그쵸? 무인에 신강한데 천간으로는, 그쵸? 인성이 들어오고, 비겁이 들어오고, 인성이 들어오고, 완전히 비겁, 무진, 강한, 무진의 어떤 간지가 들어오고. 그럼 30일 대운은 어떤가요? 천간으로는 좋고, 지지로는 안 좋은가? 지지로는 이게 묘, 정관운이 들어와서 안 좋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잘 안 풀리니까 대운 5년 중에, 대운 10년 중에 앞에 5년은 좋고, 앞에 5년은 안 좋고, 뒤에 5년은 좋다. 이것도 앞에 41세, 앞에 5년은 안 좋고, 뒤에 5년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천간으로는 지금 전부 다 안 좋은, 그쵸? 인비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람 인생은 완전히 망쳤네. 그쵸? 드러나 보이는 것은 내가 힘이 너무 넘치는데, 신강한데 계속 힘을 보태주니까 이 사람이 힘 조절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뭐 10대, 20대, 30 전까지는 완전히 이 사람은 인생 힘드네, 망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요? 이분 제가 볼 때는 엄청 유명하고 괜찮은 연예인이신데, 이 신강신약으로 우리가 사주를 풀려다 보면 물론 풀리는 사주도 있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충 해서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신강신약으로 뭐 인비가 용신이다, 식재관이 용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풀려고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리고 잘 풀리지도 않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여러분하고, 이게 신강신약의 문제점이에요. 하나씩 조금 이제 풀어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뭘부터 보느냐? 이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사주에서 일간이 저고, 일주는 내 배우자도 되고, 그쵸? 내 몸도 되고 하니까 무인을 먼저 좀 풀어보자. 그래요. 무인 1번 다 좋아, 다 좋은데 1번. 이번에 이제 성품 성향, 성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의 일주, 그쵸? 그리고 치우친 기운 또는 없는 기운,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주를 모르니까 치우친 기운 아니면 많은 기운을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난, 그쵸? 나타난 걸 보면 첫 번째 많은 글자가 뭐죠? 그 비겁. 이거 뭐 겁재긴 하죠. 겁재인데 비겁이 다자다. 그렇죠? 비겁 다자. 그래서 비겁 다자의 특징은 뭘까요? 주변에 어떤 일단 뿌리가 강하다. 그러니까 근성, 경쟁심, 승부욕, 이런 것들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비겁다자. 그러면서 약간 뭐랄까, 고집이 좀 세다. 자기가 하려고만 한다. 자기 하려고 하는 대로만 한다.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조금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에 봐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일단은, 이거 이제 비겁다자. 그러니까 이 무인일주의 어떤 특징을 보면, 이건 지우겠습니다. 비겁다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무인일주를 이제 보면, 무토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무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물상적으로 큰 산이죠. 큰 산. 음양적으로 먼저 따지면, 아직 이제 양의 기운이 강한, 그쵸? 갑을 병정무까지는 양의 기운이죠. 그리고 양간이죠. 양천간이니까 상당히 좀 남성적이고 고집이 있고 자기의 어떤 이 기준이 확실하고 약간 리더십도 있고, 무토의 기질은 그렇습니다. 인도 인목 같은 경우도 양이죠. 그쵸? 목화 토금수의 목화에 속해 있고, 인호술이라든가 인묘진,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시작하고 발진하고 뭔가를 열어가는 어떤 그런 생지의 기능으로서 양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집, 무직, 남성적, 그 다음에 활동적,
활동적은 인목 자체가, 그쵸? 역마의 기질도 갖고 있고 해서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쵸? 그리고 무인 일주 자체는, 이는 십성적으로 이게 편관입니다. 편관.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다. 편관을 깔고 있으면서 이게 편관 또 장생입니다. 장생. 무인이.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편관은 어떤 명예, 책임감, 명예, 책임감, 이런, 그 다음에 어떤 나만의 어떤 브랜드, 역경을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 또 이런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일단은 편관은 힘든 거죠. 쉽지 않은. 그래서 배우자 자리 및 내가 스스로 힘든 길을 좀 걸어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장생의 기운으로 나를 생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요, 60갑자 중에 유일하게 일지가 편관이면서 장생인 간지는 이 무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편관이면서 절지이기도 하고요, 편관이면서 뭐 기묘, 병지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편관 장생인 좀 멋있는, 내가 힘들지만 그게 나를 좀 키워주고 장생시켜주는, 힘들지만 직장이든 배우자든, 배우자가 편관이니까 배우자 자리가 좀 녹록지는 않겠죠. 배우자가 나를 극하잖아. 극하는 사이니까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조금 못 살게 또 굴 때도 있고 막 하지만, 그게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를 장생시켜 주니까, 내 스스로도 어떤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생해주는 그런, 조금 나를 잘되게 해주는 배우자 될 수 있고요. 또 직장, 편관은 좀 멋있는 직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고통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통을 안고 태어났어. 그 고통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느냐가 내 인생의 큰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편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구나. 좀 멋있다, 까리하다, 멋있다. 멋있는 무인일주가 상당히 멋있는 일주입니다. 이제 남자다 그러면, 그쵸? 남자 양이니까 조금 과유불급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남자는 조금 양의 소산이기 때문에, 남자는 양의 소산이라 음적인 이 간지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음양 자체가 중화가 돼서 살아가는데 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남자가 무인일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은 못 먹어도 나는 큰 산이야, 나 힘들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약간 멋있는, 그쵸? 돌진형, 대외적으로도 꿀리거나 이렇게 약하게 쭈삣쭈삣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뭐 경상도나 부산 사투리로는 까리하다, 그쵸? 까리한, 멋있다, 대끼리 그런 이제 일주구나. 연예인이라고 했죠. 어느 정도 누군지 감이 잡히시나요? 일단은 이제 일주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적이나 성향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여자다 그러면 이게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나를 힘들게는 해요. 사실은 힘들긴 하지만 또 나를 위해주고 장생 후원해주고 이쁘다 해주고 하니까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기댈 수 있는 남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장생을 깔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건 일주는 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남들한테 좀 후원의 인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장생은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기운이라, 언뜻 보면 또 약간 뭐랄까,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 있어서
귀여운 면도 있습니다. 살짝 귀여운 면도 멋있기도 하지만 귀여운 면도 있다. 이분이 조금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멋있기도 하고 키도 훤칠하고 멋있는데 가끔은 약간 이렇게 귀여운 면, 그렇죠? 아이 같은 면, 이런 모습도 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좀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인 자체가 요 무토 기준으로 인목을 보면요, 모인 장생이니까 이제 이게 지살입니다. 지살. 어쨌든 인사신에는 역마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직장을 다녀도, 그쵸, 편관을 깔기 때문에 힘든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근본적으로 이제 힘든 어떤 일을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목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미토를 기준으로 인목을 보면 11신살로 보면요, 해묘미 인호술이니까 이 인목이 망신살입니다. 망신살. 요 미토 기준으로 망신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좀 망신당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망신은 우리가 개망신 당했어 그런 의미도 뭐 내포하고 있지만, 남들한테 나를 자꾸 내보여야 되고요, 나를 조금 이렇게 숙여야 되고, 남들한테 굽신굽신 해야 되고, 또 가끔은 옷도 좀 벗어야 되고, 그쵸? 야한 모습도 좀 보여야 되고, 또는 망신운이 들어오면 병원에 가서 옷을 이렇게 벗어서 환자복을 뭐 갈아입든지 엉덩이 주사를 맞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년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일지가 망신살을 갖고 있는 이 남자이기 때문에 연예인 뭐 하면 뭐 일단은 나를 자꾸 내보여야 되고, 내가 굽신굽신 인사도 해야 되고, 그쵸? 나를 낮춰야 되고, 조금 가끔은 또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야 되고, 이런 오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무인일주를 이제 보면 됩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사주 통변할 때는 다 일일이 내담자한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훑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인을 보면 편관 장생이구나, 좀 멋있고 남성미가 넘치지만 장생 아이 같은 계절도 있겠구나, 무인에다가 이제 겁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 고집, 남성적 활동적인 면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남자니까 직장이든 뭐든 힘든 역경을 극복을 좀 해나가야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딱 보는 거죠. 요게 일주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주가 중요하다. 그쵸? 일주 이렇게 풀었고, 자, 2번은 이 사람이 어떤 테마를 갖고 인생을 살 것인가? 격용신을 한번 바라보자 그겁니다. 격용신. 근데 이제 이 격용신은 월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월지. 그러니까 이게 겹재잖아. 여러분, 겹재. 이게 상관. 월간이 상관이고요. 연이 완전히 겁재네요. 겁재. 기미 자체가 겁재고, 여기 일간이고요. 여기 편관.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 미 안에 정을기가 이렇게 지장간으로 들어있죠. 그 천간으로 화나, 그죠? 병화나 정화, 간목이나 을목, 본기. 근데 이제 보통 비견이나 겁재는 우리가 격이나 용신으로 치지는 않지만 저는 격이나 용신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했다, 연주를 제외했다고 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본기 기토가 겁재로 튀어 올랐죠. 그러니까 겁재격, 이걸 다른 용어로 뭐 록겁격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 격용신은 또 한번 강의를 할 테니까. 자, 그래서
그럼 이 겁제격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겁제격이다. 그러면 겁제격은 일단 흉신이냐 길신이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겁제는 일단 흉신에 들어갑니다. 흉신. 제가 누누이 이제 사주풀이 스토리텔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격은 지금 제가 이거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의 용신이 아니고요. 격 용신은 내 인생의 테마, 내 인생의 테마라든가 지향하는 가치관이라든가 하면 좀 잘할 수 있는, 잘하거나 드러날 수 있는 오행 플러스 십성을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은 어떤 뭐 사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국가에서 국록을 먹고 어떤 그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기술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연구를 해야 된다 하겠지만, 겁제격은 흉신이기 때문에 그대로 겁제를 쓰게 되면 안 되고요. 흉신은 네 가지가 있죠. 살, 상, 효, 인. 살은 편관, 그렇죠? 상은 상관, 효는 편인, 인은 양인 해서 겁제를 뜻하는데, 요거는 역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역용. 순용이 아니라 역용. 그러니까 제압을 하든 힘을 빼든 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게 그 글자를 흉신일 때는 우리가 이제 용신 또는 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겁제를 우리가 힘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1번 겁제일 때 첫 번째는 제압을 좀 해주면 좋겠죠. 제압을 하는 것은 관성으로 제압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정관, 정편관으로. 자, 두 번째는 비겁에 겁제의 힘이 세니까, 그렇죠? 많으니까 힘을 좀 빼야죠. 힘을 빼야 되니까 상관으로 설기한다. 식상으로 설기라는 것은 힘을 설시킨다, 힘을 뺀다. 3번 재성으로 내가 이제 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극수 재성으로 힘을 뺀다. 근데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주에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요, 겁제, 토생, 금에서 여러 비겁, 겁제랑 나랑 해가지고 신금 상관을 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협력해서 여러 사람이 이 신금을 위해서, 상관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분한테 재성이 있다, 수기운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목표를 이뤄서 돈을 벌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얼마 없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거나 뭐 유통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재성운이 들어오면 이게 군겁쟁제, 먹을 거는 얼마 없는데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는 좀 약간의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 군겁쟁제의 세계에서 좀 이 사주 전체적인 이분의 삶하고는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재성은 용신으로 좀 제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성과 식상으로 역용을 해야 되는데, 다행으로 보면 이분한테는 이 편관을 누가 갖고 있죠? 이 사회에 있는 기미, 겁제, 신미, 겁제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목국토할 수 있는
현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겠다. 그쵸? 통제할 수는 있고, 천간으로 상관으로 해서 이 통로를 조금 넓혀주는 식상으로도 설계하면 좋지만, 여러분 이 관성하고 식상은요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토의 관성은 목이고요, 식상은 뭐죠? 금이죠. 목하고 금이니까 이 목하고 금은 서로 금극목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두 개가 들어오면 이도저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천간이나 지지나 이 관성이나 식상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는 좀 디테일하게 잘 읽어줘야 되는 사주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어떤 격용신 테마를 이제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반복해서 이제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겁재격, 이렇게 월지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걸록격이나 겁재격은요 자수성가를 해야 돼요. 자수성가.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어떤 것은 큰 재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오뚜기 같은 근성, 그쵸? 제왕이나 어떤 걸록의 힘을 나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경쟁심, 오뚜기 같은 근성을 물려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자수성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미토가 상당히 우리가 인미귀문입니다. 귀문. 이 두 개의 관계는. 그래서 나의 관성과 겁재가 귀문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 사람한테 집중, 어떤 일에 대한 집중, 그것 때문에 약간 골치 아픈 거, 힘든 거, 똘끼 막 이런 걸 뜻하는데, 임목은 지장간이 무, 병, 갑. 그쵸? 미토는 정, 을, 기. 갑기, 합을, 여러분 지장간을 바로바로 나와야 되고요. 통변이라는 것은 모든 사주 이거 쓰는 도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내 거로 만들었을 때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편관하고 겁재하고 암합을 하고 있는 인미귀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겁재, 내가 편관으로서 겁재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여차하면 이 년월에 있는 겁재는요, 임목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간목이 되거든요. 간목은 미토에 임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하다 약하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힘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편관이기 때문에 겁재를 목국 토로에서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로 관계는 인미귀문의 관계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어떤 집중하고 집착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뗄 수도 없고, 지장간으로도 편관과 겁재가 합을 하고 있다. 때로는 이 겁재가 여차하면, 열받으면 나를 임묘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겁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갑으로서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내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다. 서로 관계를 좀 잘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가 이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이 년에 있는 기미 같은 경우는요, 결코 약하지 않은 그 간지입니다. 기미 자체는요, 간여지동에, 그렇죠? 이게 관대지기도 하고 음간양인입니다. 엄청 강한, 그러니까
연예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앞선, 나보다 조금 잘난, 나보다 윗사람인 해외의 인자기도 하지만 그런 좀 잘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재능이 있는 상관, 뭐 예술성도 있고 저 잘난 면도 있는 그런 겁제. 그리고 나는 이런 음간의 겁제들보다 그냥 양간이라 대외적으로 좀 내세울 수 있고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평간을 갖고 있는 나는 그런 일주.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 있는 겁제들을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겁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진술충미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지지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진술충미거든요. 내가 깔고 있는 것은 미토지만 진토가 들어올 때, 그쵸? 술토가 들어올 때, 축토가 들어올 때, 미토가 들어올 때, 이 내가 관계되는 이 겁재운이, 비거분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 나의 뿌리가 되지만 그들과의 관계성을 내가 늘 잘, 이렇게 좀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겁재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일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평간을 갖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올포원, 뭐 올포원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이 신금을 생하기 위해서 무토, 미토, 기토가 토생금하고 있어서 하나의 목적, 하나의 빛나는 보석을 위해서 모두 다 그쪽으로 바라보고 매진을 하는 그런 사주구나.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것은 물상으로 보면요, 연예인을 하려면 이 상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상관인데 이 상관은 이미 잘난 완성된 상관이죠. 그렇죠? 상관은 일단은 언변술이 좋고요, 뭐 표현력도 좋고 하니까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상당히 괜찮고, 물상 자체로는 귀중한 거, 보석, 예물, 좀 예민한, 그 다음에 안테나. 그래서 제가 지금 안테나, 신금의 물상은 안테나, 뭐 보석, 완성된 것, 귀중한 것, 그렇죠? 이런 신금의 상관이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상관은 뭐라고요? 예술성, 표현력, 언변, 교육성, 개혁성, 그 다음에 뭐 이제 관성을 보면 상관 경관에서 어떤 관제구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천재성, 상관은 천재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다재다능. 안테나에 주목을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풀이가 됐고, 이 말씀드린 인미기문의 역할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모습, 년, 월, 일을 가지고는 대략 이렇게 우리가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의 기륭의 포인트는 뭐냐? 사주 풀이할 때 기륭의 포인트는, 자, 우리가 이제 기륭의 포인트. 제가 이제 기륭의 포인트를 보니까, 원국이 조금 비겁으로 이렇게 좀 되면서 하나를 상관을 이제 생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성으로 비겁을 제압, 그 다음에 식상으로 설기를 어떻게 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관성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이게 스타성, 그쵸? 관성 중에도 이 편관은
스타성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연예인을 하든 뭐 드라마를 찍든 주인공은 힘들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밋밋하게 뭐 힘든 거 없이 하다가 끝나면 영화가 재미없죠. 힘들고 막 나쁜 사람한테 당하고 억울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이겨내서 스타로 이렇게 이겨나는 거지, 그냥 노멀한 평탄한 인생을 살면 그것은 정관이죠. 수레술탄도 모래술탄도 그냥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것은 정관이지만 큰 스타성은 편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식상은 이제 끼, 연애성 뭐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잘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서로 극하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조금 이 양상이 이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천간에 신금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금 상관이 있어서 이 상관을 펼쳐내 가지고 결국에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인기는 인성이거든요. 자, 인성은 화입니다. 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 시주에는 화기운이 좀 있어야 이분이 현재 인기라든가 어떤 대중성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지로는 천간으로는 화가 있으면 좋겠고, 지지로는 이 어쨌든 이 겁재를 다스려서 내가 스타가 돼서 뜨려면요, 나한테 좀 강력한 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겁재가 이렇게 국으로 짜져 이렇게 글자가 몰려있기 때문에 인목 하나만 갖고는 내가 좀 힘이 딸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년월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고, 일시는 내가 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편관의 힘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관성으로 제압하려면 이 지지로 임묘진에 목 방합을 짜든지 해, 묘, 미토가 있기 때문에 묘가 들어오면요, 해미 합돼서 나의 정관으로 겁재를 합을 해서, 그렇죠? 사회성으로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해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게 재성 수기운이니까, 하지만 해미 합으로 또 삼합에 어떤 이 목의 관성의 기운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글자들이 지지로 들어오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 겁재를 다스릴 수 있는 글자니까. 천간으로 을목이 들어오는 건 좀 별로예요. 이제 목이 천간으로 을목은 뭐죠? 이 사주에서 을목은 이게 정관인데, 천간으로 정관이 들어오면 겁재를 다스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상관한테 상관 경관을 일으켜서 뭔가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구설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좀 잘 안 풀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천간의 목과 지지의 목이 조금 다르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는 이게 사주입니다. 조금 어려운 사주라고 할 수 있어요. 쉬운 사주는 아니다. 자, 그래서 자, 이분이 그럼 누구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어떤 그 힌트를 드리진 않았지만 제목에서 힌트를 드려요. 제목. 도깨비 사주를 가진 남자. 도깨비 사주. 얼마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벌써 그게 한 5년 됐네요. 16년도, 그쵸? 도깨비라는 그 MBC에서 했던 그 주말 드라마 미니 시리즈였는지, 아무튼 도깨비의 주인공 누구요? 공유. 이 공유 씨의 이제 사주입니다. 3주죠. 공유 씨의 3주인데 시를 한번 시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추론을 좀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유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도깨비 사주를 가진 남자라고 했습니다. 인미귀문을 일단 지지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귀문이나 묘신귀문, 인미귀문 이런 분들은 집중력이라든가 뭐나 하에 빠지면, 그쵸? 그리고 이분이 또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또 찍었죠. 그 좀비 나오는, 좀비도 귀문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 아무튼, 자, 이번에 시를 좀 추론을 해보면, 아까 제가 인기를 얻으려면 인기는 인성이라고 했죠, 인기. 인기는 인성. 이분한테 인성은 화잖아요. 그러면 천간으로 병화나 정화가 이제 들어오면 좋겠다. 뭐 지지로도 사화나 오화가 뭐 이렇게 들어와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분의 시를 먼저 추론을 해보면 병에 들어가려면요 무슨 시가 되죠? 무토나 개수 일간은 무게일의 임자시부터 시작을 해요. 무게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병진시, 정사, 무오, 기미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화가 들어가는 게 병진, 정사, 무오. 근데 이 무오는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인기, 그쵸? 천간은 대외적인 거, 드러난 거, 활동, 이렇게 기의 운이기 때문에, 지지로 만약에 이게 무오다. 그러면 사주가, 무오다 그러면, 이 사주가 이상하게 좀 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주에서는 이 겁재를 다스릴 수 있는 편관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인호합 돼서, 그쵸? 이것도 화로 바뀌고요. 오미합에서 여기가 완전히 지지가 화국으로 바뀝니다. 그럼 인성이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화생토해서 이 겁재들을 엄청 살리는 어떤 기운이라, 무오는, 조금, 지금 이분의 삶에 맞지 좀 않기 때문에, 무오는 탈락. 자, 그럼 무오 탈락시키고. 자, 정사다, 정사. 정사로 한번 놔볼까요? 정사. 시가 정사시다. 정사시면 이제 그럼 요게 정인, 이제 편인 이렇게 되는데, 사옴이 방압을 짜면서 이 편관을 녹여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사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어떤 구설이나 그런 거에 늘 쌓여 있는 어떤 모습, 화의 기운이 동해서. 그런데 또 이 정인이 상관하고 있으면서 상관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연예인으로 해서 내 끼를 발산하고 인기를 얻고 그런 모습보다는 어떤 이 공부 자격을 가지고 이 상관을 쓰는,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학원 강사나 이런 쪽으로, 그쵸? 이렇게 일타 강사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더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자꾸 맞추고, 그쵸? 인사형이니까 이렇게 자꾸 조정하고 맞추고 하는 모습이라, 제가 볼 땐 정사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병진 씨가 이분한테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맞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편인, 비견. 자, 비견이다. 그러면 이분이
무재성 사주가 되죠. 무재성.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비겁이 중중할 때는 재성이 없는 게 더 깔끔합니다. 재성이 있으면 아무튼 콩 하나 나눠 먹으러 여러 사람이 달려 들어갔고 좀 사주가 합격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자, 그래서 이 병진시라고 제가 추론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일단은 미토, 그쵸? 임목에서 지장간 정을기에서 용신으로 이 편인으로 튀어 올랐어요. 그쵸? 지장간 써볼까요? 정을기. 그 다음에 임목은 무병갑. 그래서 내가 염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습도 이 시간에 병화로 편인으로 투관을 했고요. 월지에서 정을기에서 요 투관을 했기 때문에 편인격. 그런데 화생 토의 기운으로 요 편인과 상관이 또 병신합을 하고 있다. 병신합을 해서 수로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 지지에 수를 생성해 줄 만한 그런 글자가, 뿌리가 돼줄 만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편인하고 상관하고 합을 합니다. 그러면 용신이긴 해요. 병화가 용신이긴 한데, 이 용신 편인 상관이 합을 하면 흉신용신이 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상관이 편인하고 같이 합을 돼서 나타나는 모습은, 천간의 모습은요, 정말 예술성, 그쵸?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생기발랄한 끼, 뭐 이런 것들이 편인과 상관이 합해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병신합해서 합거돼서 못 쓴다, 그게 아니고 병신이 두기 합을 해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가만히 있든지 어떻게 쓰이겠느냐. 그렇죠? 용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사주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병화와 신금이 편인과 상관이 서로 합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천간으로 드러나서 쓰일 것인가, 그렇죠? 예술성으로 쓰이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지로 봐도요, 이 비견은 나하고 친한 비견입니다. 그렇죠? 인묘진의 어떤 이렇게 이제 묘가 이렇게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편관의 국이 강해지죠. 그리고 이 비견은 이 겁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조금 이게 갑진 세지니까 나를 받쳐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병진시다, 병진시. 그래서 이 뭐 정사시, 무오시, 병진시, 이 편인의 화가 들어간 어떤 시주를 여러 가지를 추론했을 때 병진시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원국 설명이고, 벌써 이제 시간이 꽤 지났고, 다음 2부는 이어서 이분의 대세운, 그리고 이분의 대세운에 따른 작품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